네, 대박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이 이제 뭐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종목에 좀 집중해서 실적주를 위주로 좀 또 실적주인데 좀 반영이 안 된,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찾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간중간 또 새롭게 찾은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대박이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종목 이야기. 윤 정부에서 국내 원전 2046년까지 현행 유지 못 박는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인수위에서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앞당기기로 했다. 설계 수명 종료를 10년에서 5년으로 이제 늘리기로 했다는 얘기고요. 윤 정부 내 신청 가능 원조수는 10개에서 18개로 늘리겠다. 2046년 상업운전 원전 30기 전후 이를 듯. 그래서 46년까지 국내 원전 최소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제도적으로 못 받겠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신한울 3, 4호기 그게 이제 건설 예정이 이제 묶여있던 부분이 이제 당연히 풀리겠죠. 그렇게 되면 원전 관련해서 실수혜주 가장 큰 수혜주가 있잖아요. 네,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작은 박스권으로 보면은 2만원에서 2만 5천원 박스권이고요. 크게 보면 이제 2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고개를 돌려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만 5천원 선도까지는 일단은 이슈 플레이만 가지고도 충분히 20% 정도는 어떻게 좀 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죠. 만약에 두산중공업이 이미 2만 5천 원 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사지 않죠.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맞는데 바닥권에 있어서 어쨌든 이제 원전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원전은 계속 이제 미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공약으로도 원전은 계속 추진을 계속 하는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것만 나도 일단 2만 5천 원 베이스까지는 두산중공업은 주가 올라오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 반도체가 지금은 몸값이 비싸졌잖아요. 8인치 웨이퍼가. 근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워낙에 딸리니까. 근데 이제 평상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진율이 정말 낮고 돈은 못 벌어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반도체 공급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익성이 엄청 안 좋았어요. 돈 못 벌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DB그룹의 애물단지 로 이제 평가를 받던 회사인데 지금 최고 효자 종목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자동차 반도체에 뛰어들 기업이 없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공급난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차 한 대당 반도체가 200개가 탑재가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0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공급난이 해소가 돼버리면 평균 단가가 2달러에 불과했었다. 엄청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진율도 얼마 안 되고, 흑자 내려면 4천만 대가 탑재가 돼야지만 흑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르네상스하고 이제 NXP가 시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차 반도체 업계 진입 장벽도 높거니와 다품종 소량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블루오션이 된 거긴 하지만 일단 정상으로 회귀했을 경우에는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지금 이 몇 년간의 호황을 누리기 위해서 진입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향후 2025년까지는 어떻게 이 수혜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설비 증설도 더딘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수익성이 원래 낮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분야다.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도 공급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자, 2020년 초에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판매가 감소될 것을 보고 반도체 주문량을 줄였고, 반도체 제조사들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는 대신 IT 기기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서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생산을 확대를 했었는데, 근데 예상외로 자동차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된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의 시작이었죠.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지난해 화재, 한파에 따른 정전 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되니까 완성차 업계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했었던 상황, 우리가 다 겪었던 상황이죠. 지금 기아차, 현대차가 그렇게 미국하고 유럽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도
주가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죠. 자, 차량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체제다. MCU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유틸리티 SUV 한 대에 20개에서 40개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7개 업체 제품은 나눠 쓴다. 수익성도 낮다. 전 세계 MCU의 60에서 70%를 대만의 TSMC가 제작하는데 전체 매출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하다. TSMC 한 해 매출이 70조 원인 만큼 차량용 반도체 매출은 2조 원 안팎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당 평균이 $2이기 때문에 2,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수익성을 담보하려면 적어도 차량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만한 차가 없죠, 당연히. 그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대자동차, 기아 전 차량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증설도 크게 일어나질 않아.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지 않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공급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도 밀려있는 것들을 먼저 쳐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리드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공급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소식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한테 호재성 내용입니까? 후황이 담보됐다는 이야기니까 DB하이텍한테는 호재성 내용이잖아요. DB하이텍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앞으로 DB하이텍이 작년에 나왔던 실적 이상을 계속 몇 년간 누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작년에 1조 2천억에 4천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이게 전년도에 2배가 나와버렸잖아요. 요 이제 2020년 그때 코로나 때부터 엄청나게 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크게 증가했는데 여기서 4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 올해는 6,400억. 거기서 또 50%가 증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2년간 수주 물량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문제는 가격을 인하를 안 하면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을 오히려 인상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가격 인하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 공급난이 해소가 돼야 가격 인하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공급난이 지속이 된다는 거는 계속해서 고마진을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3조인데요. PR 5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때 이제 문제는 DB그룹에서 지주사 전환을 하는데 DB하이텍 지분을 12%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주사 요건을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을 최소 30% 이상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DB 지주사가 DB하이텍의 지분을 18% 더 사야 돼. 18% 살려면 지금 시가총액이 3조니까 거의 한 6천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6천억. 돈이 6천억을 들여서 18% 지분을 추가로 인수를 하던가. 근데 솔직히 그 6천억이 없단 말이에요, DB그룹에는.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잖아요. 본인들이 6천억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대출 받거나 아니면 DB가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매수를 하던가 인수를 하던가 18%를 뭐 남한테 블록들로 인수를 하든 본인들이 시장에서 사든 18% 더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매각을 해버리면 되죠. DB그룹 내에서 DB하이텍 12% 지분을 그냥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이제 지주사 전환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회사가 아니니까. 이 이슈가 결국 뭐 어떻게든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DB그룹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를 팔지 아니면 지분을 인수를 할지.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 중인 상황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말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돈 없으면 팔아야지 뭐 방법 있습니까?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DB하이텍이 몸값이 그때 치솟을 것 같다는 거예요. 동부그룹도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나 이 가격에 안 팔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주당 매각 가격이 현재가에서 최소 20% 이상은 또 저는 30% 이상 받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으로 30% 이상 비싼 가격에 블록딜로 넘기거나 아니면 받아가는 쪽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나 아니면 하이닉스나, 이거 왜냐면 파운더리를 하고 있으니까 파운더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차량용 자동차 반도체에 위기감을 겪고 있는 현대차나 이런 업체들이 인수 대상자로 물망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DB하이텍의 몸값은 훨씬 더 커지겠죠. DB그룹의 자회사였다가 삼성의 자회사든 SK의 자회사든 현대차의 자회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레벨업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뭐 참 착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와 있는 상태죠.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긴 힘들다고 봐요. 어쨌든 보여줄 실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1분기 실적도 엄청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슈까지 나중에 나올 만한 이슈까지도 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